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높은 파도에 화물선이 전복될 뻔한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 배에 실었던 화물차와 물건이 파손돼 피해를 입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차량 수리조차 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파도로 화물선에서 넘어진 4.5톤 화물차. 수리 비용만 1억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선박사고라 자동차 보험이 적용 안 돼 차량 수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귤과 월동채소 등이 출하돼 한창 바쁠 때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물건을 제때 운송하지 못해 계약 파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차는 특수하게 제작된 차라 가지고 그 차량이 아니면 수송이 안 될 부분입니다. 계약한 업체하고도 이제 좀 차질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정 씨처럼 피해를 입은 화물차 운전기사는 모두 20여 명. 차량 할부금과 생계비 충당이 막막하고 차 수리도 언제 가능할지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잡으면 800, 900 나갑니다. 한 800, 900 정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25일 날 사고 나서 26일 날 제주도 떨어지면서 그렇게 사고가 나버리니까 지금 다 손 놓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화물선 업체는 차량 수리비는 물론 영업 손실과 화물 보상까지 해주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증을 해서 차를 수리하라고 지금 다 돼 있다니까요. 또한 지난 4일 이 업체의 화물선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사전에 운전기사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횡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가 교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해 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2달 지분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앙절충을 강화해 예산을 반영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상임위의 의견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교육감이 동의할지가 관건입니다. 김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직원 인건비 73억 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증액한 것에 반발해 교원단체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주문은 이어졌습니다. 법령에 의한 계획은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게 아예 전부 뺐나 저는 의심이 가요. 제주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소홀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들은 어쨌든 지금 이게 누리과정보다는 덜 급하기 때문에 이걸로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죠. 안 됩니다만 하면 됩니까? 교육청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상위법하고 상치된다. 그럼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국장님 저희에게 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이 6, 700억 매해마다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강원도 교육청은 의회에서 증액 편성하자 교육감이 부동의한 상황.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3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제주도 교육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에서 지가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토지를 분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성산읍 삼달리와 난산리 일대 창고를 짓겠다며 낸 건축허가 14건을 반려 처분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지가 상승을 노리고 땅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건축 신청이 들어온 데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어 건축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용암동굴이 훼손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2공항 수산 1, 2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공항 예정 부지에서 6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 동굴이 제2공항 건설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 동굴은 공항 예정 부지 쪽으로 길게 뻗어 있고
수많은 가지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2공항 건설을 중단하거나 부지 위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대대적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나선 지 벌써 3년째인데도 말라 죽는 소나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이제는 방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사라지고 누런 속살을 드러낸 오름. 베어내고 또 베어내도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는 소나무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잘려나간 소나무만 100만여 그루. 제주도 전체 소나무의 10%에 이릅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도 35만 그루의 고사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사목을 잘라내는 방식으로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선충병이 제주도에 심각한 건 사실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면적으로 방제한다는 건 사실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제주 맞춤형 방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도 방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곶자왈과 오름, 문화재 지구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 뒤 나무 주사나 항공 방제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 전체 피해 상황을 정말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곳, 포기할 곳,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켜야 할 곳에 방제적으로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용역진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과 예산에 맞춘 방제 계획이 완전 방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강원도는 산간마을이나 오지가 많아 불이 났을 때 이 소방차가 20분,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소방당국이 이런 마을들을 찾아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주고 있다고 하는군요. MBC 강원 영동의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강동면 임곡 1리. 주민들이 모여 소방관이 진행하는 소화기 사용법에 관해 주의 깊게 듣습니다. 강릉소방서는 이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정해 36가구 모두에 소화기를 나눠주고 화재 경보기를 달아줬습니다. 경보기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용, 소화기는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초동진화용입니다. 일단 불이 나면 초동진화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진화 성공률도 달라지고 피해 규모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는 초기에 발견하고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기를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이 화재를 발견해 즉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릉 소방서에서 20km나 떨어져 있어 서둘러도 30분은 지나야 소방차가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을 주민들은 걱정을 덜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저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지난 2010년 이후 강릉에서만 12곳, 도내 전체에선 180여 곳에서 추진됐지만 아직 이보다 훨씬 많은 마을은 소화기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강릉소방서는 앞으로도 소방서나 각 센터에서 20분 이상 걸리는 마을들에 소화기와 경보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네, 오늘 아침 큰 추위 없이 공기도 상쾌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평년 기온이 크게 웃돌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량으로 꽤 많겠으니까요. 나오실 땐 미리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부터는 차차 그치겠고요. 다행히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6도 내외로 어제 아침보다는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6도에서 10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나고 있지만 낮에는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오늘도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네, 동부지역의 기온 8도로 출발해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은 모두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9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와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이고요.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제주시 추자도에서 53살 김모 씨가 급성 복통을 호소해 추자보건소가 제주해양경비안전소에 응급이송을 요청하고 민간 어선과 경비함정으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제주해경서는 올 들어 헬기와 함정으로 응급환자 64명을 이송했고 이 가운데 추자도 응급환자는 42명에 이릅니다. 제주 지역 지방의료원이 운영과 관리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61.2점을 받아 전국 11개 지역 의료원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지역 의료원은 계획과 경영관리, 경영성과 등 합리적 운영 부분에서 55.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공공적 관리도 75.2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제주 지역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올해 보건복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제주 지역 보건소 6곳에 약사 1명씩을 배치해야 하지만 근무하는 약사는 1명도 없었습니다. 전국 보건소의 약사 최소 배치 인력은 412명이지만 40%인 169명만 근무하고 있고 서울시에 109명, 경기도에 24명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주시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484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8%인 96동이 안전상태가 미흡한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보수와 보강 조치를 지시하고 특히 외벽 균열 등이 심해 보수 보강이 시급한 3개 동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협의해 조속히 공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 제주대학교 로스쿨 학생 108명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법무부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변호사 시험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 로스쿨은 그제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학사 일정은 원래대로 진행하되 이번 주 예정됐던 시험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지난해 제주 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09건으로 3년 전보다 8% 늘었습니다. 소비자 상담 유형 가운데 헬스장 등 회원권에 대한 불만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숙박시설과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